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DK임상 준입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차 마여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차인 만큼 또 2014년을 마무리하는 주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쎄요, 다음 주에 이제 연이어서 휴장이 없이 서울 경마, 부산 경마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연말의 어떤 느낌이 조금은 좀 감소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편성은 역시 연말 편성에 걸맞게 서울 경주는 상당히 출전도 수도 많고 또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배당 이상, 중고배당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어려운 편성들이 혼전 편성들이 좀 많아서 아마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 충마부재의 혼전 경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양상도 뚜렷한 충마부재의 혼전 경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저배당 공략 경주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배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날씨는 아직까지 크게 변수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예고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겨울 역시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한 2, 3주째 고배당이 계속 연출되고 이변이 좀 발생되는 경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역시 겨울 깊어지면서 겨울 이 날씨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을 못 갔던 부진했던 마필들을 조금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쪽에 좀 포커싱을 많이 잡고 이번 주는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먼저 12월 27일 토요일 12개 경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경주, 전반장에 3경주와 5경주, 3경주를 탐색 경주로 해서 5경주는 전반장 최대 승부처로 배당을, 그리고 후반장에는 10경주와 12경주를 후반 경주와 메인 하이라이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 편성이죠. 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고요. 데뷔전 나서는 마필도 3두가 있습니다. 역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 2두가 있습니다. 10번마 고려사랑, 그리고 2번마 포에버 리더 두 마필이 있는데, 포에버 리더는 직전 경주에 이제 1200m 동거리에서 한성열 기수가 입상에 성공했고, 당시에 이제 막판에 거의 마필을 때려 죽이다시피 과체찍으로 기승전지 이틀을 받을 만큼 아주 승부를 걸고 최선의 승부를 걸고 들어왔는데, 요번에 이제 소속적 기수인 이준철 기수는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준철이가 호주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말머리가 좋아졌습니다. 다부져졌다 그럴까요? 그리고 경주에 임하는 자세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준철이가 급하게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승수도 좀 많이 챙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늘 좀 조심을, 소속점 앞이를 탈 때는 이 준철이를 좀 조심을 하십시오. 그동안은 이 48조 승부 기수가 정균이었는데, 이제 정균이가 차던 마필들을 대부분 준철이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요 두 마필, 2번마 포에버 리더, 그리고 공백이 좀 있지만은 역시 김철호 기수, 소속주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면서 역시 이상 없는 걸음, 훈련식 걸음을 보이고 있는 이 10번마 두 마필. 두 마필이 아마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컴퍼스 6번 마필이죠. 유승환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는데, 이 마필은 32조 김윤선 마방에서 토요일날 한도 끌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의지가 좀 강하고, 역시 두 차례 동거리 1200m를 됐는데, 직전 경주는 늦발하고 후미에서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올라오는 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조금 더 앞선에 붙어준다는 마방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 따라가는 전략이면 2번만 포에버 리더가 역시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그 선행을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포에버 리더를 과연 누가 딸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는 마필은 고려사랑, 그리고 5번마 은산덕회 이런 마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번 포에버 리더의 선행 능력을 보고, 준철이도 또 준철이로 안장까지 교체가 됐다 그런다면 이번 포에버 리더를 축으로 놓고 후착에서 따라오다가 막판에 역습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을 붙여나가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역시 하위급 마필들 간의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장을 까고 나간다 그런다면 장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포에버 리더를 축으로 놓고 6번 컴퍼스, 마방 승부지 좋은 6번 컴퍼스하고 10번 고려사랑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을 한 마필 노려본다. 3차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 이 12번 레이템포입니다.
포인 마필이고요. 지금 김석봉 기수가 이번 주엔 이 마필 한두만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아주 길게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안장이 불안한 맛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만 3차권까지는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삼복승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심사 때 상당히 걸음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3차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2번 포에버 리더, 그리고 6번 컴퍼스와 10번 고려사랑, 여기에 삼복승 배당 마필 12번 레이템포까지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 편성이죠. 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은 딱 한두인데 워낙에 부진 마필이죠. 12번 KUL. 그만큼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다소 늦대고 있는 마필들 간의 경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마 더 퀸 실버가 3착 직전에 3착에 되면서 빠른 주로 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올라오는 탄력 좋게 붙어주면서 3착을 했죠. 지금 박은은 기수는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감량 이점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마필 컨디션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5번 더 퀸 실버는 뭐 충만으로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데뷔전 나서는 마필 두두가 있는데 아직은 요 두두는 뭐 주행심사 시나 훈련 시에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어서 한 차례 정도는 좀 데뷔전은 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이제 게이트 잘 잡고 다시 한번 나오는 1번 K파크. 요 마필도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3번 플라이 챔프가 14주 공백이 있지만 이하나 기수가 안장을 얹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날라 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번 플라이 챔프가 바로 보병 마필이 되겠죠. 선행을 나서서 이 1200m를 버틴다 그런다면 지금 1300에서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지만 만약에 선행을 나서서 버틴다 그런다면 배당입니다. 그래서 요 3번마 플라이 챔프는 배당권에서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5번 더 퀸 실버, 그리고 게이트 좋아진 이 1번마 K파크, 그리고 역시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마필이고 이쿠 기수가 안장을 교체한 마필이죠. 7번마 오피세미, 요 세 마필 5번을 축으로 놓고 1번, 7번이 기본 막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3번 플라이 챔프까지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장 첫 번째 탐색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출전 마필 가운데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 1번마 오발탄이 해당 거리, 동거리 1200m 거리죠. 동거리는 아니고 1200m에서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유일하게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6번 완전 무결이 이제 계속해서 3착을 두 차례 됐던 마필이고, 8번마 대세지존이 이제 데뷔전에서 역시 박태종 기수 안장으로 3착을 되면서 전력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죠. 주행심사 때 그렇게 보여준 걸음이 크게 없었는데 선두권 잘 따라 붙으면서 이 초반이 좋아졌다는 게 눈에 띄는 좀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탐색 승부처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요 인기 마필 1번, 8번, 6번 세 마필을 노리고 가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1300m에 역시 거리 미숙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끝걸음 좋은 마필. 이번 경주는 뚜렷한 강선행마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도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끝걸음 좋은 마필들도 많고 또 눈에 띄게 끝걸음이 훈련 시에 더더욱 좋아진 마필이 한두가 있어서 그 마필 놓고 한번 갑니다. 안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관심을 좀 덜 받으면서 저평가되고 있는 마필인데 끝걸음이 훈련 시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두권에 따라가 준다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끝걸음 경합을 충분히 펼쳐볼 수 있는 복병마 한두를 놓고 한번 강하게 붙어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 승부처인 만큼 적중을 모토로 본전 막권, 그것이 배당하고 상관없이 본전 막권은 무조건 바쳐갑니다. 적중을 모토로 하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 이번엔 국산 5군 편성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 14마리로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데 역시나 혼전 양상이죠. 지금 그 전반장에 이 3경주, 그리고 4경주, 5경주, 3개 경주가 뚜렷한 강축이 없어서 혼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경주는 조금은 잠재력 기대치가 높은 이 국산 5군 마필들 간의 경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승군전 다 우승하고 올라오는 승군 마필이죠. 2번마 흥한대로, 그리고 5번 그랑브루, 7번 뉴 화이트삭스, 9번 통일대박, 여기에 이제 12번, 13번 두두만 3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승하고 올라오는 마필들의 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직전 경주에 6마 신차의 여유를 보였던 5번 그랑브루가 출전이 한 주 미뤄졌어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이 관건이지만 충분히 1300도 거리 극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랑브루는 출전이 한 주 미뤄진 만큼 현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 1번마 천왕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가서 역시 바닥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강자 경험을 하고 온 마필이고 요게 이제 데뷔전 한 차례 바닥을 때려놓고 1200, 1000m에서 계속해서 입상을 성공하면서 3연속 입상을 했었고요. 상대가 워낙 강했던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관심권에서도 없었고 당연히 바닥을 때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었는데 여기 이제 김동수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면서 역시 적정부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다 게이트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고 그런다면 1300도 거리는 첫 도전이지만 버틸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 강도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또 김동수 기수가 아주 직접 공들인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는 5번 그랑브루보다는 물론 직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출전이 한 주 미뤄졌기 때문에 1번 천왕을 넣고 한번 공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막판에 덜미를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 역시 선두권 쫓아가는 5번 그랑브루라든지 외곽에 있는 11번 스마트에어 이런 마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300에서 버텨준다면 배당도 안고 들어올 수 있어서 이번엔 좀 공격적으로 1번 천왕을 놓고 한번 이런 마필들 5번 그랑블루 그리고 4번 아큘러스 이 아큘러스는 직전에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출전을 포기했는데 훈련심 걸음은 이상은 없는 모습입니다.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5번, 4번 이런 마필들은 받쳐가야 되겠죠. 1번 놓고 5번, 4번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11번 스마트에어까지 훈련 강도가 굉장히 좋고 완식이가 직접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놔서 이 마필까지 1번 놓고 5번, 4번, 11번 세 두를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 5번 안말 편성이고요. 경주거리 1200m 12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제가 전반장 최대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관리 마필이기도 하고 훈련도 그렇고 또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그 마필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만 이상이 없다 그런다면 무조건 머리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인기권에서는 한 3, 4위권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마필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고마필을 놓고 1200m 도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대복으로 일단 한번 때리고 본전을 받쳐가는 경주가 될 거기 때문에 복대복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런다면 20배 이상의 중배당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 막권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8배에서 10배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뚜렷한 역시 충마가 없기 때문에 혼전 양상입니다. 아마 깜빡이가 7배 정도는 뚫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경주 전반장 승부처 역시 중고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본전만 받쳐가는 그런 경주로 전반장 이 경마 자금 마련 경주로 한번 잡고 제대로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는 1200m인데 이번엔 외산 4군 마필 12두가 게이트를 채워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없습니다. 출전 마필 12두 중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은 단 한두도 없죠. 다만 이제 입상 경험은 없지만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마필들은 몇 두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이 11번 위드윈드죠. 데뷔전에서 아쉽게 강자를 만나면서 3착을 했지만 당시 인기순위 5, 2, 6, 8, 6을 3착을 하면서 또 기록도 좋아요. 1분 01초 9 1000m 기록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주행 심사 시에는 선행을 받고 나왔어요. 게이트가 좋았었기 때문에 선행을 받았었는데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받지 않고 선두권을 따라가는 전략을 펼치고도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번 위드윈드 이 마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5번마 뱅크온 러브 여기 이제 이찬호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는데 직전 경주에는 데뷔전에 이어서 좀 편성이 강했죠. 근데 1200m이기 때문에 역시 데뷔전부터 두 차례 연이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5번마 뱅크온 러브도 배당권에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역시
동거리 1200m에서 3착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백이 조금 있지만 이 7번마 구름 위의 나비가 관건입니다. 이 마필이 일단 주행심 동거리 1200m에서 호기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미스파크, 에이스 임팩트 이런 강자하고 붙어서 아쉽게도 인기 순위 1위 팔리고 원준이가 못 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 재심 시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요 34조 신우철 마방에서 요 마필을 한두 끌고 나옵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서 태종이 한 장을 얹었다. 뭐 역시 태종이가 직접 공들이 훈련을 아주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요 7번 구름 위의 나비까지 11번 위드윈드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해도 손색이 없겠고요. 7번 구름 위의 나비와 5번 뱅크원 로브 이런 마필들 그리고 역시 구조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1번마 체이싱 달러즈까지 게이트가 좋아졌는데 뭐 요 마필이 과연 게이트가 좋아진 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이 그닥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게이트 안쪽에 갇혀버린다고 그런다면 내측을 파야 되는데 평수가 그닥 내측을 잘 파는 기수는 아니에요. 외곽을 돌아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조마방에서 한두 토요일날 끌고 나오면서 찬호가 아닌 평수 한 장을 얹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 뱅크온 러브하고 체이싱 달러즈 구조마방에서 노리고 있는 두 마필을 조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번 위드윈드 이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공략을 하면서 7번, 5번, 1번 세 마필 7번, 5번, 1번 세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역시 이번에도 괴산 4군 마필 총 12두가 출전을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1300m라는 거리가 관건인 경주죠. 출전 마필 12두 가운데서 거리 첫 도전 나서는 마필이 7두가 됩니다. 안쪽 게이트에 2번 디바인 러브, 3번 삼정 인디언, 그리고 4번 우진여걸까지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파워 심포니부터 12번 퀸 엠파이어까지 모두가 1300m를 첫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3번마 삼정 인디언이 그나마 선행을 도모할 수 있는 마필이고 내측 게이트에 이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지금 뭐 우진여걸 정도가 36조 마방에서 한도 끌고 나오기 때문에 좀 강하게 붙어볼 텐데 이 마필은 공백 이후에 그닥 걸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라서 뭐 입상을 한 차례 했던 직전 경주에 빠른 주로 해서 선두권 따라가는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이 12번 퀸 엠파이어가 요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거리가 늘었지만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끝걸음 좋은 이 10번마 블랙시가 역시 박태준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고 교체를 했는데 7조로 공백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이번 주는 직접 스포 때려가면서 아주 강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10번 블랙시가 이 12번, 10번의 기본적인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뭐 김동수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감량 이점을 노려볼 수 있는 5번 마에지존하고 공백이 있지만 역시 박은훈 기수가 안장을 교체한 7번마 토프리티 요 마필 두 마필 정도가 아마 따라올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10번의 양강구도 충만한 10번이나 12번 두 마필 중에서 현장 상태 좋은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인 훈련식 걸음으로는 12번 퀸 엠파이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보여지고요. 10번, 12번 두 마필 양강구도에 7번, 5번 두 마필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현장에서 한 마필 정도 압축하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중거리죠. 이제 국산 4군 편성으로 넘어갑니다. 12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고요. 현군 기복마필하고 승군전 나서는 신예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는 이제 현군 기복마필들은 1400m 거리에 적응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고 올라오는 승군전 마필들은 인기권에서 팔리는데 역시나 거리는 첫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현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1400을 뛰어본 마필들이 뭐 1분 29초 1 국산 4군 편성에서 1400m 기록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28초 중초반 때까지는 땡겨줘야지 되는데 국산 4군이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올라오는 마필들 승군전 마필들도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선행을 도모할 수 있는 이 4번마 골드마운틴 방춘식 기수 한 장이에요.
이게 아주 좀 계륵이죠. 춘식이가 과연 이걸 밀고 들어올 수 있을지. 물론 춘식이가 1300m에서 우승을 시켰던 마필이에요. 그것도 선행 나가서 그냥 11마 신차 여유를 보면서 뺑 돌아 나왔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역시 편성이 좀 강해지면서 상위군 올라와서는 착차가 많이 줄었고 당시 이제 역시 승훈이도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고 지금 안쪽 게이트에 뚜렷하게 선행 마필이 없어서 4번 골드 마운틴이 일단 1400을 선행을 나갈 텐데 과연 버티느냐는 거죠. 2세 마필로서 잠재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데 버틸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8번마 원더드리머 요 마필이 똑같은 승군 마필이지만 차라리 이 끝걸음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고 걸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음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400에서는 8번마 원더드리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만 당일 현장 주로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런다면 국산 4군까지는 그래도 선행 마필이 통할 수 있는 하위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골드 마운틴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마 택티컬 레이가 송재철 기수 한 장을 올리면서 이제 감량 이점이 좋죠. 52km 부중으로 다시 맞았는데 역시 1800에서 연이어 두 차례 장거리를 도전을 하고 강자틈에서 전력을 다진 이후에 다시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제철이 한 장이지만 역시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지하주 기수가 인기권에서 팔리고 역시 입상에 성공을 했던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이 9분마 90충광도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저는 오히려 이 9번마 90충광 요게 직전의 걸음을 보면 이 원래 이제 깡바닥권에서 올라오던 마필이죠. 후미에서 올라오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장거리 첫 도전인데 게이트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11번 게이트였었는데 선두권에 바로 붙어서 겹쳐서 올라오면서 막판에 한 발을 노리는데 아주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 1800에서 이 정도 걸음이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지하주 기수가 또 아주 강하게 공돌에서 훈련시켜놓은 요 9번마 90충광을 한번 배당권에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기권에서 팔릴 4번 골드 마운틴이나 8번 원더드리머 이런 마필들도 뚜렷하게 거리 검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마필들 뛰어본 마필 스트롱필드라든지 택티컬레 이런 마필들도 보여준 걸음은 그닥 눈에 띄는 걸음이 없어서 오히려 9번마 90충광을 놓고 이런 마필들 한번 붙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상에서는 현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9번마 90충광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4번 골드 마운틴, 8번 원더드리머 그리고 3번 택티컬 레이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복승을 노려본다고 그런다면 요 2번마 스트롱필드하고 1번마 블랙파로스 정도는 한 3복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9번 놓고 8번, 4번, 3번 세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역시 국산 4군 편성으로 11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이제 1300m가 관건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1번마 상간마마 때문에 그렇죠. 공백이 11주 만에 나오는데 의린이가 훈련시킬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직전 경주 1000m를 선행 나가서 역시 10마 신차 벌리면서 그냥 뺑 돌아 나왔던 마필인데 거리가 1300으로 늘었다는 것이 관건이죠. 이제 선행은 무조건 나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선행은 나설 수 있는 편성인데 과연 1300을 나가서 버티느냐 관건이죠. 직전에도 1000m는 선행 나가서 라스트 폴롱은 12초 8로 끊고 들어올 정도로 거리가 짧다 싶을 때 거리가 힘이 남는다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탄력을 보였는데 공백에 늘어난 거리를 과연 극복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이제 살짝 내측기 기대는 맛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가 좋으냐가 이제 또 관건일 수 있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솔직히 축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다소 불안한 맛을 좀 지울 수가 없고 여기 이제 8번마 야호 선샤인 여기 이쿠 기수가 안장을 교체를 했어요. 승훈이가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연이어서 우승하면서 1300m까지 소화를 했고 직전에 이제 1400m 첫 도전 나서서 바닥을 때렸는데 바로 이쿠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또 이쿠가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저는 1번, 8번 양강구도인데 당일 주로를 좀 봐야 되겠지만 1300거리라고 친다면 1400이 아니고 1300이라고 친다면 선행 마필인 이 1번 상간마마도 나가면 버틸 수 있는 전력이라 축으로 놓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내측 기대는 맛도 조금 있고 공백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런다면 오히려 동거리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이 8번 야오선사인의 선두권 직전 경주는 이제 1400m에서 강자 만나면서 후미로 쳐져서 올라왔죠. 근데 이번에
편성이 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 따라가는 전략이면 좀 더 좋은 걸음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1번, 8번 여기에 안효리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는 3번마 큰바다. 이것도 1200m에서 올라올 당시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3착을 하고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이 코스모스킹 드림퀸 같은 강자하고도 붙어서 3착을 했다고 그런다면 3번 큰바다도 효리 안장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이 배대선마방에서 효리 안장을 얹으면 참 긴가민가 해요. 추열이면은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효리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꼭 약간씩 이 마필을 포기한 건지 아닌 건지 이게 긴가민가해서 좀 덜 팔리는데 어쨌든 1번, 8번, 3번 이번 경주는 이 세 마필 1번, 8번, 3번 세 마필을 삼복조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제 환수가 관건이 되겠죠. 환수가 안 나온다면 한 마필을 빼서 두 방으로 까야 될 것이고 환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와준다고 그런다면 북쪽까지는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이군 암말 편성이고요.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장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지난 11월 23일 날 경주가 펼쳐졌던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대거 출전을 해서 리벤지 매치를 펼치는데 당시에는 이제 1400m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1700m로 거리가 늘었다는 점이 변수가 되겠죠. 당시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6번 금빛 환희를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당시에 1700m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보면 또 루비켄터나 피노노와 퓨전 코리한테도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금빛 환희를 강축으로 인정하고 가느냐 안 하는 아니면 돌리느냐가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저는 돌리겠습니다. 6번 금빛 환희는 주력으로 가져갈지 받쳐가서 본전만 챙겨갈지는 당일 현장을 좀 보겠고요. 충만은 걸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마필 한두 그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기권에서 과연 어느 만큼 차지할지는 한 4, 5위권이나 5위권까지도 한번 밀려질 수도 있는데 훈련식 얼음은 와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빛 환희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필 놓고 금빛 환희 인기권에서 팔릴 마필 이 마필은 본전만 받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역시 후반장 최대 승부처인 만큼 마무리 경주가 아니어서 후반장 최대 승부 배당을 주력으로 때리고 본전 바치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함께 하시고요. 참조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얘는 저배당 기본 막건을 추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기본 막건은 여러분들이 종합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승부 경주로 가는 것은 배당을 노리고 제가 듣고 보고 또 확인했던 마필들을 놓고 그것이 설사 못 들어와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배당을 노리는 거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하시고 현장을 함께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조파를 좀 보시고 얘 말이 맞다. 이건 터질 수 있겠다. 얘는 뭘 볼까 궁금하시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이게 뭘 터질 게 있어. 이건 대길인데 깜빡이니까 난 이거 들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판단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후반장 최대 승부처 10경주는 배당 마필 놓고 공략을 한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27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1군편성이죠. 총 14개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데 핸디캡 경주였었기 때문에 미리 공지가 돼 있었는데 요 엑스파일 그리고 9번마 피노누아 요 두 마필은 출전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목요일 주로 조교가 하루 없었던 마필들이죠. 이제 금요일 날 주로 조교를 나오겠죠. 주로 조교를 마저 나와서 마무리 조교를 하고 아마 경주에 임하게 될 텐데 9번 피노누아가 관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 54조 박천서마방의 현우 요 안장이 참 대상 경주나 큰 경주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도 역시 피노누아가 때리고 들어왔었고 이상 없는 걸음. 요게 이제 전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게 승군할 당시에 동아일보배 언론배 특별 경주에서 3착을 하면서부터 요게 이제 냄새를 조금 풍기다가 직전 경주에는 도지사배에서 우승까지 거머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출전으로 목요일 주로 조교가 없었고 또 공백이 조금 있고 또 훈련도 직전만큼의 강도는 아니어서 9번을 과연 믿고 받쳐가야 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갈 수 있는 마필은 많습니다. 14번 흑기사도 상태는 좋습니다. 직전 경주 대통령의 대상 경주에서 뭐 역시 바닥을 좀 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요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또 이 4번마 싱그러운 아침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지금 이제 김혜선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첫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훈련은 패턴 자체가 원래 놔주고 물어주고 이렇게 살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승훈이가 훈련을 해놓고 혜선이가 지금 안장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이제 뭐 8번마 우하등선이 승군전이지만 역시 농협중앙회장배 동아일보배 두 경주를 석권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또 당시에 같이 뛰었던 뭐 피노누아도 직전 승군전에서 바로 국산 1군 편성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8번, 9번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9번만 피노누아가 공백이 조금 있다고 그런다면 8번은 반대로 조금 더 걸음이 좋아지고 있어서 8번은 저는 뭐 반드시 챙겨가야 될 막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본다면 12번 미래영웅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게 지금 그 트로피 교환 경주 그리고 1400m 요 중거리 쪽에서는 나름 그 아주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상당히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유지를 했던 마필인데 승군하고 이제 국산 1군 편성에 올라와서 장거리 1800m 또 직전 2000m에서는 인기 순위에 팔리기만 하고 바닥을 때렸어요. 당시에 앞선에도 붙고 또 선두권 따라가는 전략도 펼쳐보고 그랬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찬호가 다시 안장을 교체를 했으면 찬호하고 임마호흡이 굉장히 좋죠. 7번 기승에서 6번 입상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역시 직전 경주 2000m 첫 도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배당권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이번에는 또 찬호가 아주 강하게 공들여서 훈련을 시켜놨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영웅까지 14번 흑기사, 4번 싱그러운 아침, 그리고 8번 우하등선과 피노누아까지 이 5두 여기에 미래영웅까지인데 어떤 마필이 뚜렷하게 강하게 충마로서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는 출전 두수가 14두로 많은 만큼 말씀드린 4두 14번 흑기사, 4번 싱그러운 아침, 그리고 9번 피노누아와 8번 우하등선 요 4두에 12번 미래영웅까지는 현장을 좀 보시고 충마를 선정하면서 한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방송 중에서 이제 아직 현장을 보지 않고 한두를 그냥 나보고 잘라서 4두로 압축해봐라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피노누아를 자르고 가겠습니다. 피노누아가 역시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짜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역시 피노누아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4번, 8번 여기에 12번까지 4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12월 27일 토요일 서울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군 암말 편성이고요. 역시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후반장 10경주, 11경주를 후반 메인 승부로 많이 잡는 이유가 끝까지 손님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거보다는 국산 이 상위군 마필들 2, 3군부터 1군까지의 마필들이 사실은 저도 각 마방이나 또 이 훈련 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복병도 찾기가 쉽고 또 마방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들어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위군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부 경주, 마무리 경주로 잡는 거지 하위군 경주는 어떤 마필이 하루 밤사이에 달라질지가 사실 참 두려워요. 그래서 전반장에 좀 많이 좀 어려운 경주를 좀 많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후반장 12경주도 역시 지금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유일한 2세 마필인 11번 천년의 기쁨이 김혜선 기수 안장으로 교체가 됐지만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김혜선 기수가 3번 기승에서 3번 다 입상을 했어요. 2번 우승, 1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팔리겠죠. 거리는 첫 도전이지만 발군의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편성도 좀 강해졌고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죠. 역시 안쪽에도 발빠른 마필이 있어요. 3번만 뭐 다이아 파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선행 마필이고 진격의 여왕 역시도 걸음이 좋은 초반 순발력이 좋고 금순이 엄지 역시도 스피드라고 그런다면 밀리지 않는 마필이고 근데 과연 요 11번 천년의 기쁨이 이 안쪽 게이트의 발빠른 마필들을 다 제끼고 선행을 나서서 1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직전처럼 선두권 따라가는 전력에서도 1400m를 무난히 소화할 수 있을까? 관건인데 하기 때문에 저는 11번을 축으로 놓고 가자입니다. 않습니다. 불안하면 축으로 놓고 갈 이유가 없죠. 물론 뛰어온 전력상 지금 뭐 복승률 100%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이 인기권에서 팔리는 건 인정을 하고 저도 오두마번을 측정을 할 땐 이마필을 축으로 놓고 갑니다만 실전 배팅에서는 이마필이 불안하다 그러면 당연히 축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축이라는 것은 다른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마필하고 붙어도 입상권 한 자리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을 놓고 가야 되겠죠. 꼭 우승마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그 마필을 놓고 갑니다. 뭐 11번이 들어와도 되고 다른 마필들이 들어와도 되는데 그 마필은 입상권 한 자리는 무조건 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 불안한 요 마필들은 현장 보고 한두 정도 정리하고 붙여나가면서 세 방으로 압축해 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채택을 한 것이고요.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그렇다고 아주 뭐 뜬금없는 마필들이 들어와서 고배당이 터진다고 보다는 역시 꽃배당 한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인기 마필 간에 어긋나는 축마가 조금 3착 정도 하면서 어긋나는 그런 결과로 꽃배당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꽃배당 공략 경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현장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7일 토요일 12월 마지막 주차 2014년 마지막 주차 서울 경주, 토요 경주 12개 경주를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3경주와 5경주 전반장의 2개 경주는 3경주는 꽃배당을 그리고 5경주는 경마자금 마련을 위한 배팅 배당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겠고 후반장에는 이제 10경주와 12경주 2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4개 경주만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막권 또 압축하고 있는 막권을 여러분들께도 제대로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압축을 해서 제대로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7일 토요일 서울 경주 예상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부산과 제주 경주에서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역시 뭐 일요일 경주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일요일 날 경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겨울이 깊어가면서 최근에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웠죠.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 12월이 이 몇 년 한 근래 들어서 가장 추운 12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1월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더 포근한 날씨로 그만큼의 강추위는 또 많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깊어가는 겨울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또 2014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이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